요즘에 수도 이전 이야기가 뜨겁던데요. 며칠 전에 저는 정말 수도가 옮겨지길, 좀 국회의사당이 옮기면 완전히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 정부에서 수도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이루어질지 모르겠네요. 얘기가 정말 그쪽으로 쭉 가는 거 보면 진짜로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지 싶어요. 반대도 많겠죠. 뭐 이렇게. 일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찬성하겠죠. 지방에 있는 사람이 수도 이전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그냥 정부가 싫어서 그런가? 현 정부가?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보수당 정당이 하든 진보 정당이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은 그냥 수도 이전은 빨리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지방에 있는 우리들은 피부로 막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모두 다 서울 가고, 서울에 안 가는 사람들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좀, 뭐 2등 인생? 2류 인생?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왠지 어떤 때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 이전은 우리 울산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저는 울산으로 수도가 짜봤으면 좋겠지만, 울산이 아니더라도, 어느 도시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대구로 가든, 광주로 가든, 뭐, 강원도로 가든, 지금 가려는 세종으로 가든, 뭐, 세종의 땅값이 오르든 말든 그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 가지고 세종 땅값이 오른다고, 그거 가지고 공무원들이 막 자기들 미리 땅 사놨다고 그렇게 뭐라 할 게 아니고, 빨리 추진이 돼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과거 역대 수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고조선 시절에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렇게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백두산 쪽 위쪽에, 국내성 쪽에, 만주 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가 이제 국내성, 고조선은 이제 만주 쪽이고, 고구려 때 이제 국내성에 있다가 장수왕 때 평양으로 수도 이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신라는 알다시피 경주가 했고, 통일 후에, 경주가 이제 삼국 통일 후에 수도 이전을 잠깐 추진했어요. 신문왕 시절에 수도를 좀 옮겨야겠다. 그래서 대구로 옮기려고 하다가 의상스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수도를 이전하지 않았다라고 그러거든요. 본래 백제가 만들어진 게 고구려에서 어쩌고 하다가 이제 누가 내려와가지고 백제를 만들게 됐는데요. 백제의 처음 수도는 지금의 한양이죠. 지금 이제 서울이죠. 서울 강북보다는 강남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백제의 처음 수도가 강남, 뭐 잠실 부근 이쪽이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백제 후기쯤 돼서 웅진성으로 지금의 이제 공주죠. 공주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공주에서 좀 있다가 백제가 끝날 때쯤 마지막 무렵에는 부여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삼국시대가 끝나고 통일시대가 끝나고 후삼국시대의 후백제는 견훤은 전주에다가 이제 수도를 삼았어요. 전주에. 그래서 전주가 후삼국시대 잠깐 그 수도였고요. 후고구려, 지금의 고려, 전신, 후고구려는 이제 그 궁예, 왕건, 궁예가 이제 처음에 송악 지역에
이렇게 왕건의 가문에 크게 의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송악에 있다가 개경에 있다가 철원으로 수도 이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건 시대에는 철원이 이제 수도였던 거예요. 철원이 그렇게 수도로서 적합한 곳이라고 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합한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나중에 왕건이 죽고 나서 아니지 그 왕건이 아니라 궁예가 죽고 나서 왕건이 이제 본인의 고향인 개성으로 송악으로 이전을 했고 고려를 거기서 건국을 해서 고려 시대 전체적으로는 개경이 수도였어요. 처음에 그 왕건은 후녀 10조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10가지 조항이라고 후녀 10조가 있어요. 개성을 수도로 하되 제2수도를 평양으로 하라.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1년에 한 석 달씩은 평양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거란은 발해를 이렇게 우리 발해 유민들을 이렇게 했으니 거란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거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지 말라고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사실 이렇게 외교적인 것은 항상 게 아닌데도 그래서 왜 왕건이 후녀 10조 남겼을 때 그게 제일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거란하고 좀 잘 지내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란하고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거란하고 관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으니까요. 그 이후에 왕건이 죽고 나서 한 왕건의 4번째, 5번째쯤 왕건의 아들 중에 누가 이제 3대 왕인가 그런데요. 아예 평양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했어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자. 개성하지 말고 우리 평양으로 가자. 평양이 그렇게 수도하기 좋단다. 해가지고 추진했다가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도 이전 추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초중기 때 다시 또 수도 이전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북진론 해가지고 이제 북벌론 해서 금나라가 이제 막 거란이 가고 금나라가 막 뜨고 할 시기인데요. 그때 이제 묘청 등에 그때는 평양을 서경이라고 그랬어. 서경의 권력자들이 서경에 많은 출신들이 정부의 권위를 잡고 해서 그 금나라를 쳐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북쪽에다가 수도를 이전을 해야 된다 해서 서경천도론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 중에 제일 힘이 셌던 말빨이 셌던 분이 그 묘청 스님이야. 스님이 왜 그때 정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님이 묘청 스님이라는 스님이 군사까지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서경천도를 주장을 했고 나중엔 전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삼국 사기를 누가 지었죠? 김부식. 그래, 김부식은 문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김부식이 장수로 나가서 평양을 정벌을 했어요. 묘청 스님을 치고 승리해서 돌아와서 결국 서경천도설은 평양으로 옮기는 것은 못하게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김부식은 권력이 훨씬 더 커지고, 이렇게, 김부식은 여러 그 장관들과 삼정승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렇게 권력의 탑까지 이르렀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나 이제 정치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역사서를 저술을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삼국사기예요. 또 김부식은 대표적인 유학자예요. 삼국유사는 이제 스님이 지었잖아요. 삼국유사가 더 먼저 지었을까요? 삼국사기가 더 먼저 지었을까요? 삼국사기가 더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김부식은 굉장한 유학자이다 보니까요. 유학이라는 게 중국에 넘어왔고 굉장히 보수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선으로
한국의 삼국사를 지었다. 그런 이제 비판을, 그런 오명을 남긴 데다가 또 이렇게 우리 그 조선 후기에 일제시대 때 그 유명한 역사학자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역사학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인류 우리 한반도 최대의 비극은 서경천도를 하지 못했던 묘청스님이 이제 묘청스님의 꿈이 이 산산조각 났던 이때가 가장 큰 비극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일제시대 때 그 역사학자 유명한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분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김부식이 이제 서경천도론을 잠재우고 그때부터 유학이 굉장히 더 발달이 돼서 우리의 주체 사상이 사라지고 점점 이게 중국 친사대 사상이 더 강해졌다. 그때부터 실제로 그 논리는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김부식 이후로부터 유학은 더욱더 이렇게 크게 발달하게 되고 불교는 점점 줄게 되면서 나중에 정도전 등이 이제 조선을 개국하게 되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김부식은 뭐 본인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역사관을 좀 이제 유교식으로 바꾸면서 김부식은 또 이렇게 뭘로 또 유명하냐면 김부식의 아들 손주 정도 될 거예요. 그 아들 손주 김부식 권력가니까요. 아들이 갑질을 해서 그래서 무관들이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굉장히 좀 차별 대우가 심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무신정권이야. 김부식이 그 역할도 한 거야. 서경천도 잠재웠지만 김부식의 그 집안의 아들 손주가 너무 갑질을 하는 바람에 무신들이 크게 일어나서 무신정권, 고려 중후기에 무신정권으로 인해서 고려 시대가 엄청 큰 피해를 입고 몽고와의 싸움에서도 무신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 전반적으로는 개성이 수도였고, 물론 이제 몽고가 침입했을 때 강화도로 수도 이전을 잠깐 했었죠. 강화도로 가가지고 이렇게 임시 수도로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들면서 한양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한양은 지금까지 서울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후로도 계속 한양에다 했고요. 좀 빠진 나라가 있네요. 가야의 수도는 가야가 이제 육가야에서 6개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합쳐지기도 하는데요. 김해의 이제 가야의 수도, 또 고령도 가야의 이제 수도이기도 이렇게 해요. 그냥 우리 역사에서 수도가 어디쯤이었나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경상도 지역은 이제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경주가 이렇게 수도였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수도가 저쪽 중부 쪽으로 다 이전을 해서 좀 그렇긴 하네요. 그죠? 제가 경상도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고향은 경상도가 아니지만 제가 고향에 계속 있었으면 우리 동네 옆에 바로 세종이었는데 수도 옆에서 우리 논밭하고 그 세종하고 멀지 않은 곳인데 우리 논밭이 많이 이렇게 땅값이 오르고 그랬겠네요. 이거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더 중요하죠. 지금은 국토의 균형 발전으로 대한민국이 크게 더 성장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